오늘 이어서 우리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지금 있죠.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 주제가 영업권하고 개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영업권이 도대체 뭐냐면, 영업권은 우리가 미래 초과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쉽게 웃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웃돈 준 거. 웃돈 준 거.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합병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다른 기업을 이렇게 살 때 주는 대가보다 더 주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있는 있죠. 장부 가치가 100억짜리인데, 100억보다 협상에 따라 120억을 줄 수도 있고, 70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장부 가치보다 더 주더라도, 우리가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협상 과정에 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준 금액을 뭐라고 해요? 영업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권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외부에 산 것만 인정해요. 외부에 산 거, 유상으로 사야지 측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요것만이 뭐예요? 그죠?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뭡니까? 출제 잘 되니까 꼭 기억합니다. 얘는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내부에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 잡을 수 없다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업권의 논점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내부에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다. 자산 계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외부에 산 것만 있죠.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에 창출한 영업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브랜드 파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명도 분명히 자산성이 있죠. 자산성이 있는데 삼성과 다른 기업에 있죠. 선호도가 삼성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는 말은 내가 제품을 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곧 뭐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산성이 있지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얼마를 뭐야?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계산할 건지가 되게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이 영업권의 취득원가를 뭐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없는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거 있죠. 아시겠죠? 요거는 자산이 아니다. 그죠? 요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주고, 그 다음에 개발비 한번 볼게요. 자, 개발비라는 말은 뭐냐면요. 개발비가 비용이 아니에요. 개발비라는 거는 비용이 아니고 뭐예요? 비가 아니고, 비용이 아니고 뭐예요?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외형 있잖아요. 계정의 외형과 다르게 쓰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개발비가 됩니다. 개발비, 그러니까 비용 같죠? 근데 이제 비용이 아니고 뭐야?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논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요,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죠. 근데 개발의 기간이 한두 해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혹은 10년 장기 개발을 통해서 핵심적 기술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 있다 할게요. 5년 동안 뭐야? 5년 동안 한 1년에 뭡니까? 200억씩 투자해서 토탈 1000억에 뭡니까? 연구개발 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5년 동안 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연구개발? 그러면 1차 연도에 당연히 현금 200억 나올 거 아니에요? 200억 나오고 200억 적을 거예요. 여기 뭐 적나요, 그죠? 얘가 이제 난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200억을 나갔는데 도대체 뭘 적을 거냐, 그죠? 일단 돈 나갔으면 자산이 되든지 비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이 되든지 비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죠? 개발이 성공 여부는 언제입니까? 5년 후에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나갈 때는요, 성공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산 잡았다가 성공 못하면,
돈 못 버는 거잖아요. 5년 동안 투입했지만 원천 기술을 개발 못하면 해당 지출한 거는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자산 잡으면 안 되는데, 자산을 잡았다가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반대로 비용 처리했다가 뭐야, 5년 뒤에 완성이 되면, 개발이 성공하면 이 지출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성이 있는 거니까 비용을 다 5년 동안 다시 고쳐가 자산을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되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뭔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자 이거죠. 자, 연구 개발은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단계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연구 개발 하잖아요. 연구 단계 이렇게, 개발 단계 이렇게 나누자 이 말이에요. 딱 두 개를 나눠보자. 그리고 너의 지출이 지금 연구 단계의 지출인지 개발 단계의 지출인지를 판단하자 이거죠. 그럼 연구 단계의 지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개발하려고 안에 대한 개발하려고 하는 안에 대한, 그죠? 탐색을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떤 안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더 좋은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 단계 지출이라고 봐서 아직 초기라고 보는 거예요. 초기라고 봐서 뭡니까? 전부 다 뭘로 처리합니까?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해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택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야?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만들자 해서 구체적인 설계랄지, 설계 및 샘플이라고 하는데, 시제품이라고 하죠. 시제품은 샘플이죠. 이게 과연 상업적성이 있는지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에서 투입한 원가는요, 개발 단계 지출이라 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구분한다고요. 그러면 개발 단계 지출이면서 자산의 인식 욕구를 만족하는 녀석들은 뭐야? 드디어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삐져나오면 안 되면 이거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치라는 거예요. 연구비도 비용이고 경상개발비도 뭐야? 자, 비용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개발 단계 지출이고 자산의 인식 욕구를 만족했을 때 뭐야? 개발비란 무형자산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지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지출이 연구인지 뭐예요? 개발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면요, 구분이 안 되면 뭘로 본다? 잘 모르겠다면 아직 초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산성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잘 모르면 뭐야? 바로 비용 처리에서 연구 단계의 지출을 본다. 여기까지가 우리 개발비에 대한 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해가나요? 다 했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준상의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는 것.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다. 이거는 유형자산과 논점이 같습니다. 유형과 무형은 논점이 모든 면에 다 똑같습니다. 단지 형태가 없다는 것 뿐이고요, 모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이후에 해당 자산의 본질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이라면 이건 자본적 지출로 봐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그거 논점과 똑같습니다. 특허권, 실용실황권, 그죠? 영업권, 이런 거 지금 말씀드렸죠? 연구비는 무형자산입니까? 연구비는 판관비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예요? 됐고, 요거는 이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요,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꼭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논점을 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렇게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산업재산권, 특허권, 내부자산주로 이거 안 돼요. 자산 안 되죠.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거죠. 개발 단계에 지출한 거, 연구 단계 말고 개발 단계에 지출한 건데 자산인식을 모두 만족한 개발비는요. 바로 자산 잡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항림은 새로운 소프트 개발을 위해서 연구 단계에서 관련 정보의 비용으로 현금 1억을 지출했다. 올바르게 처리해요. 연구 단계는 판관비라고 했죠. 비용실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고 돈 나간 건 나오고 판관비 이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연구비라는 비용인데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희망의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로 항목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지출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뭐야? 구분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요. 구분할 수 없다라면 전부 다 연구비를 보죠. 다 비용치라니까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영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자산으로 얼마냐 그죠? 자산이 얼마냐 그죠? 자산 없습니다. 개발비란 자산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개수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맞고요. 상표권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임차권리금 되고 소프트웨어 경상개발 안 되고 그죠? 그래 4개가 되겠 4개가 되죠? 그래, 4개. 이렇게 종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비교하는데요. 여기 가볼게요. 요거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앞에 가서 확인하고 그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과 무형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뭐예요? 얘는 지금 모형이 뭐예요? 업무의 사용 목적이니까 모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형이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유형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 무형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있죠.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을 물어보는 거죠. 이론 문제에서.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요거를 하나 물어보고 계산 문제에서 있죠. 삼각하는 있죠. 금액을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걸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유형은 치도원가에서 뭡니까? 부대비용을 계산하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잔존가치는 있죠. 유형자산은 기업이 추정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하지만 무형자산은요. 그걸 합리적으로 얼마를 남았다라고 보기가 측정하기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희 집에 보면 MS 오피스 있죠. 95 버전이 있어요. MS 오피스 95 버전이 있어요. 95 버전이 있어요. CD가 있어요. 그거 팔면 돈 됩니까? 호환이 돼요, 안 돼요? 뭐, 불러올 수 있지만 그 기능을 제가 회사 처음 다닐 때 쓰던 버전인데, 95 버전이? 그걸로 했죠. 정말 많이 했죠. 2000 버전부터 해서. 2003이 최고 좋았고요. 그런 버전이 있다, 버전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있죠. 삼각기간 다 지났다고요. 누구도 안 쓰죠. 근데 그걸, 그죠. 남아있는 삼각이 완료되고 남아있는 가치를 측정한다? 이게 측정이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잘 안 되겠죠, 그죠? 무형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추정이 안 되고 뭐예요? 그냥 제로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하라, 이거.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뭐야? 없다. 요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다. 그 대신에 얘는요. 합리적인 추정치를 기업이 최선의 추정치에 의해서 측정하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또 달라요. 기업은 합리적으로 추정해요. 그 해당 자산의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있죠. 기간, 수익 창출 기간을 측정한다라면 얘는 뭐야? 얘도 측정해요. 하지만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 단서가 뭐냐면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요. 그 기간은 뭐야?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20년 초과할 수 없다. 얘는 20년 초과할 수 있지만 얘는 뭐야? 특별한 계약이나 법이하지 않고는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허권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무형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특허권 아니겠습니까?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20년이라서 아마 이렇게 규정이 같이 맞춰진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좀 다르구나. 상각 방법은요. 그럼 이렇게 합리적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얘는 정액, 정률 등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죠. 얘도 뭐야? 정액, 정률 등 있죠. 합리적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그 단서가 나와요. 단 뭐라고요? 무형자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있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오늘 MS 엑셀을 10시간 사용하면 MS 엑셀이 엄청나게 뭐야? 노화되고 뭐 그런 겁니까? 언제든지 소프트웨어는 뭐야? 다시 깔아가지고 생생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 개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그럴 때 모를 경우는 뭘 쓰라고요? 정률법입니까? 요거 알았어요. 요거 정액법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가보시면 건물하고 뭐 건물은 정액법이 잘 맞는다 했잖아. 건물이랑 무형 자산은 뭐야? 정액법 쓰고요. 나머지 자산은요. 정률 상각이 원칙인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셔가지고 강화상 할 때 건물이랑 무형 자산은 정액법, 나머지는요. 정률법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정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요. 유형자산의 상각 배분 개정은 강화상각비 얘는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정을 좀 써서 같은 개정이 있죠. 금액을 좀 다르게 표시해서 해당 자산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요. 간접법이죠. 간접법은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죠. 직접법 안 쓰죠. 근데 얘는요. 이 둘 중에서 뭡니까? 선택 규정이지만 시험 버전은요. 직접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직접법이 나와요. 상각하는 방법이 해당 자산을 바로 차감하는 형태로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했던 거를 앞에 있는 돌아가서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취득원가는 그죠? 일반적인 취득원가 갖고요. 상각은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이죠. 기본적으로 뭐 취득원가는 뭐 유형가 갖고 잔존가치는요. 0. 내용연수는요. 당연히 그죠. 둘 중에 그죠? 법률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작은 거를 하고 대신 여기 뭐예요? 특별한 계약이나 뭡니까?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20년은 뭐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무형자산 뭐 개발비를 그죠? 취득했다 할까요? 5년 생각하겠다. 인정. 15년 인정. 17년? 19년? 20년 다 인정해 주겠다. 네가 하고 싶으면. 그런데 21년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계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요. 20년이 최대 한도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요. 정액, 정률 등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단, 단서가 뭐예요? 다만 합리적 방법을 뭐예요? 정할 수 없다라면 뭐죠? 예,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그죠? 상각이 똑같은 예,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는요. 직접법과 간접법. 해당 있죠. 자산의 가치가 감액된 자산을 바로 상각하는 직접상각법 하고요. 상각 누계액 개정, 감가상각 누계액 개정을 써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를 다 인정하지만 시험은 뭐야? 시험에서는요. 직접법을 원칙으로 출제하니까 직접법에 대한 그죠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직접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죠. 얘는 뭐야? 해당 자산을 바로 까는 거. 그리고 상각 누계액을 써서 차감하는 거. 그래서 시험 버전은 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상각 방법이 직접법은요. 100만 원, 5년 정액법 상각이면 내용수 없으니까 잔존가치 없으니까 한 1년에 20만 원. 사서 20만 원씩 이렇게 상각했죠. 직접 상각법은 뭐예요? 영업권을 바로 까버린다고. 그죠? 바로 까죠.
바로 까니까 뭐야? 100만 원에서 뭐야? 바로 20을 깠으니까 80이 되는 거죠. 근데 상관 누계획 방법은요? 바로 안 까고 뭐야? 차감해서 표시하죠. 근데 유형자산은 얘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둘 다 원칙이고 얘를 시험에 낸다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법을 알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얼마가 될까요? 60만 원. 그 다음 연도는요? 40만 원, 20만 원. 그죠? 완전히 종결되는 요런 행토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 개념을 일단 아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체크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봐라. 무형자산의 상관법,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다. 유의제일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사차할 때 배울 건데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정답은 일단 틀린 거 1번이고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죠. 맞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 안 된다 했죠. 맞고. 자, 무형자산에 대한 지수로서 과거 회계 비용에 비용을 인식했다라면요, 벌써 비용 실했는데 다시 뭐예요? 그 이후 기간에 원가로 가산할 수는 없다. 맞고요. 그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추용 연수의 체계적 방법에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거 맞고요. 요거 틀린 거 하나 찾아보고요.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틀린 거. 상학기는 외부에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 맞아요. 내부 창출 영업권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외부에 산 거 인정.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 인식 못한다. 여기가 논점이죠.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뭐예요? 당연히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매입가액에서 매입에 따른